그럼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50견이에요 라고 20대한테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MC 김혜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날들 많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질환 50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샤 병원의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르샤 병원의 이동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깨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50견 증상, 이거 50견 맞나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으면 50견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시나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팔을 들어 올리는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 올려보시면 네, 잘 돌아가시죠? 네. 네. 네, 그런데 네, 일단 이 감소를 하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선반에 뭘 꺼내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이게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실 때 이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 뒤에 뭔가를 꺼낼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를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멈춘다.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힘을 탁 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도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을 잡고 한 10초에서 1분 정도를 이렇게 잡고 계셔야 증상이 가라앉거든요. 이게 가장 50견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을 해칠 수도 있는 50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전문의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책임지는 건강 튜브. 원장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50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걸 또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다. 50견 과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어깨에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 이 관절낭은 두꺼워지는데요. 이게 두꺼워지니까 그 안의 공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50대 많이 와서 50견. 네, 50대 많이 오는 어깨라는 뜻이죠. 네, 이거는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절낭에 유착이 돼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 네, 그리고 어깨가 얼은 것처럼 굳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50견의 다른 이름들이 몇 가지가 되네요. 그러면 이 질환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은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어깨가 굳는 50견 질환을 유발시키냐면 우리의 힘줄이 파열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연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깨를 많이 못 쓰도록 일부러 굳히는 거죠. 네, 그래서 50견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네, 불명이죠. 원인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50견의 유병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네, 당뇨가 있다면 5배 정도, 네, 갑상선 질환도 더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0견이 50대쯤 오는 거니까 그냥 많이 써서 좀 무리해서 생기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 50견에도요 단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일 많이 아픈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증기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2, 3개월째 제일 심해지고요. 한 6개월째 그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네, 많으면 1년 반 정도 어깨가 굳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동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팔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팔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염증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서 통증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해동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 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자연 치유를 성공을 하면 점차적으로 가동 범위가 개선이 되면서 이전의 어깨 모습을 찾아갑니다. 예, 그게 해동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동결기에 있다가 다시 회전근 파열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또 원인이 되면 또 다시 염증기, 통증기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네. 네,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해동기 때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고 해서 방심을 한다면 이게 또 만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 보통은 3단계로 나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오십견에 처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는요, 50견 그냥 뭐 나이가 들면 그런 거겠지, 어련히 그런 거겠지 생각을 하면서 방치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어깨가 굳은 형태로 오시게 되면 단계별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증기라고 하면 이 통증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네, 많이 맞으면 좋지는 않지만 이런 오십견 질환에서는 한 번에는 아주 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인이 만약에 회전근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이 됐다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좋겠죠. 이게 어느 정도 지나서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시기, 동결기가 오면 어깨를 풀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든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풀어주든 풀리면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안 되면 그러면 강제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어깨를 이렇게 마취를 해서 팔에다 마취를 해서 팔의 범위를 제 손으로 아니면 뭐 다른 의사 선생님 손으로 살살살 이렇게 조금 뜯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되게 두려워하시죠. 네. 사실 이제 팔을 꺾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으나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플 때 꺾으면 아무래도 근육에 힘을 탁 주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깨에 마취를 다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훨씬 수월해지겠죠. 네,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거나 너무 심하게 굳었다. 그러면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우리 관절 내시경을 보고 그다음에 그 관절낭을 다 뜯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뜯어진 거는 이렇게 간격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제 넓힐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결국 어깨 구조에 염증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치료법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신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을까요, 혹시? 네, 사실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가 50개 환자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장 좀 너무 힘드신 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사실은 양측 어깨가 같이 굳으신 분들이 있어요. 50견으로. 그러면 팔이 이 정도가 굳은 게 아니라 정말 요것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양쪽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가 불편하냐면 옷도 못 입으시고요. 식사할 때도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머리 감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빠른 이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쪽은 수술을 해드리고요. 한쪽은 우리 관절 수동술이라서 아까 전에 마취해서 팔을 푸는 그런 치료들을 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관절 수동술이 빠르게 좋아지고요. 여기는 재발률이 낮습니다. 수술한 쪽은. 그래서 결국은 한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는 양쪽 팔 다 만세 하고 저한테 들어오시더라고요. 진료실에. 만세하고. 네, 만세하고 들어오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네, 너무 감동적인 네. 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거의 뭐 대한독립 만세만큼이나 그런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궁금한 게요. 50견을 유발할 수 있는 뭐 합병증이라든가 다른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당뇨가 가장 큰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는 치료 결과도 다르고요. 유병률도 다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5배 정도 50견에 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를 또 역추적한 연구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0견이 있었던 분들이 향후 15년 안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외에도 내분비 질환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특히 이제 당뇨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쉽게 생각했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 50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50견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평상시에 스트레칭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네, 가르쳐 네. 주시는 건가요? 네, 가장 간단한 걸 두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반대편 팔에 그다음에 팔꿈치를 잡으시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목 쪽으로 당기시면 네, 뒤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쉬운 동작인데도 네, 되게 쉬운 시원하네요.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치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반동을 주지 마시고 네, 그냥 꾹 정성스럽게. 네, 정성스럽게 한 10초 정도 네, 유지를 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팔을 이렇게 드셔서 네, 여기를 잡으시고 이렇게 쭉 늘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되니까 이게 그냥 그런데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좀 팔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뒤에 있는 견갑골이 받쳐지거든요. 그래야지 팔 이제 어깨만 이렇게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깐 했는데 겨드랑이도 쭉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등 근육 풀고 어깨 근육 풀고 이런 데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동작 그냥 뭐 길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쉬우니까 실천부터 해보시면 이런 습관들이 다 모여서 50견을 예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네. 따뜻한 게 좋습니다. 따뜻한 것도 영향이 있나요? 네. 어. 우리가 그 어깨가 한국에서 이렇게 겨울에 아프시다가 가끔씩 놀러 가시잖아요. 네,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따뜻한 나라 가셨다가 오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놀러 가서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통증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근육이 수축을 잘하기 때문에 이 근육만 풀어줘도 우리가 운동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증상도 훨씬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예방을 하고 싶다면 뜨거운 물, 따뜻한 물에 들어가셔서 모욕을 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어르신들 특히나 어깨 아프고 하면 한번 지지러 가야겠다 하면서 찜질방도 많이들 가시던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였습니다. 50견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50견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50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50견은 여성분한테 많이 옵니다. 네,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많다고 돼 있는데요. 이걸 이유를 살펴보면 폐경 후에 우리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우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그 농도가 떨어지면 이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네,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유병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통계상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게 맞겠네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50견은 찜질하면 좋아진다? 이건 우리 배웠죠? 하나, 둘, 셋. 오, 네, 찜질방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뜨거운 찜질이나 그리고 목욕탕에서 뜨거운 모욕을 하시는 거는 어깨 주변의 근육을 수축했던 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증도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으니 50견에는 아무래도 뜨거운 찜질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온천이나 찜질방 못 가시면 뭐 따뜻한 수건 같은 걸로 조금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50견은 아파도 계속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 하나, 둘, 셋. X. 네, 우리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스트레칭을 해야지 50견은 빨리 낫는다던데 네, 그 말이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기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염증이 더 발생을 해서. 네, 동결기에는 사실 좀 좋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50견은 아파도 계속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그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잘못된 스트레칭은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50견은 치료 안 해도 저절로 낫는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세모로 보이시네요.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시면 50견은 좀 지나면 낫더라.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50견을 치료하지 않고 놔둔 사람들이 한 40% 정도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네, 그러면 그 60%는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절로 낫는다라고 표현한다면 나머지 40%에서 50%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후유증을 남기고 팔의 가동 범위가 줄어져 있는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든지 하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를 중간에 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50대쯤에 온다고 해도 앞으로 쓸 날이 50년은 더 남았을 수도 있는데 좀 조심을 하고 진단을 잘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쪽 어깨에 50견이 생기면 반대쪽도 생긴다? 하나, 둘, 셋. 오! 우리 어깨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오른쪽이 먼저 우리가 50견이 왔다면 왼쪽도 향후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른쪽 한참 고생하시고 여기가 나았다 싶으면 여기가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신 분들은 왼쪽을 좀 예방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50견은 50대에만 걸리는 질병이다? 하나, 둘, 셋. X. 그럼 50견이란 이름이 안 맞지 않나요? 안 맞죠. 네. 틀린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MC분도 네,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어깨 가능성이 질환. 있다는 네, 거죠. 50견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회전근 파열이 오면 그거를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 어깨가 굳는 현상을 우리가 50대에 많이 와서 50견인 거지 실제로 이유만 있다면 어깨는 얼마든지 굳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할 것 없이 그 나이에 상관없이 어깨가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50견이에요 라고 20대한테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어깨가 굳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 왔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어깨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잘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50견이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은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탁 하시다가 어깨가 조금이라도 아프시다 그러면 50견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참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와 편안한 일상까지도 응원하면서 오늘 건강튜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지켜주는 우리는 건강튜브.